일단은 지금 들어오는 속보들을 계속해서 정리해 주시고 한번 제가 나중에 얘기는 드릴 겁니다. 속보도 한번 필요한 속보들은 정리해 주시고 한동훈 대표의 이런 뭐 최근에 고립되고 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런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친한계에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약간 의견이 좀 달라지는 것 같다. 조경태 의원도 지금 보니까 탄핵 찬성에서 탄핵 반대로 약간 달라진 것 같거든요. 예, 어떻게 맞습니다. 보시는지? 안 그래도 어제 국민의힘에서 의총을 굉장히 오랫동안 진행됐습니다. 하루 예. 종일 의총을 했다라고 봐도 뭐 문제가 없을 정도로 12시간 됐는데요. 의총이라고 얘기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오전부터 시작해서 제가 오후 자정 바로 직전에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 있었는데요. 많은 친한계 의원들과 그리고 또 친윤계 의원들을 만났습니다. 친윤계 의원들은 하나같이 현재 의총에서 탄핵 반대에 대한 입장들만 나올 뿐이지 탄핵 찬성에 대한 이야기는 손가락에 꼽힌다. 나와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주 적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이원 총회 말씀대로라면 그러면 국민의힘 의총에서 예. 실제로 탄핵을 찬성한다 이렇게 말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원들은 있었다. 예. 손에 꼽을 정도로 있긴 했다. 있기는 했다. 하지만 그 네. 부분에 있어서 친윤계 의원들이 더 대다수가 나와갖고 탄핵은 안 된다. 탄핵은 당을 붕괴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 전에도 지금 국민의힘에서 소장파로 불리는 5명이 예. 임기 단축에 대한 얘기를 했었잖아요. 예. 대통령이 이제 어떻게 거취를 결정할 것인지.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보고 행동하겠다 했는데 그 의원들의 그 반응도 사실은 탄핵 쪽이었는지 아니면 좀 입장이 선회가 좀 있는 그러니까 것인지. 최초의 친한계 의원들은 거의 대부분이 임기 단축이 아니라 하야 쪽에 더 무게를 두고 있었습니다. 원래. 그리고 이어지면서 표결에 간다면은 찬성표를 던지겠다라고 하는 목소리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결과적으로 이제 대통령이 답을 내놓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돌았고 실제로 한동훈 대표가 어제 오전, 그러니까 어제 12시를 넘어서 한남동 공간에 다녀왔고 예. 이후에 저녁 의총 전에 박정화 의원을 비롯한 몇몇 의원들이 다시 한남동에 가서 대통령에게 의사를 전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이후에 오늘 오전에 이렇게 대통령이 담화를 내놨고요. 그 사이에 아마도 친윤이든 비윤이든 그 의원들은 일단 대통령의 답변을 보고 나서 결정을 하겠다라는 입장이 강했던 걸로 보입니다. 실제로 아침에 제가 조경태 의원을 오늘 아침에 어제 아침에 조경태 의원을 만나서 넌지시 한번 물어봤습니다. 탄핵 쪽으로 생각하시냐 친한계나 아니면 당대표는 그랬더니 뭐 직접 발언은 안 하시고 지그시 쳐다보시면서 미소를 지으시더라고요. 예. 아니나 다를까 그때 이제 최고위원회에서 당대표가 탄핵이란 말은 하지 않았지만 대통령의 즉각적인 직무 정지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어제 상황이었던 거죠? 예. 그 상황에서 이제 저녁 의총을 들어가면서 친한계에서 약간의 변화가 생기더라고요. 준비가 된 절차적인 퇴진이 필요하다. 어떻게 보면은 처음에 찬성의 입장에서 한 단계 물러선 입장이 됐고 예. 결과적으로 오늘 아침에 대통령의 담화를 통해서 친한계에서도 이제는 탄핵을 반대한다는 입장으로 좀 돌아서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추가 질문을 드릴 수 이게 최지만 기자께 드리는 건데 어쨌든 친한계 내부에서도 입장 변화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 지금 국민의힘 의총에서도 의총 끝나자마자 지금 소장파로 분리되는 그런 젊은 의원들에게 친윤계가 가서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있다. 뭐 이런 속보까지 제가 받긴 봤는데 어쨌든 한동훈 대표는 어제 오전 상황은 직무집행 정지를 해야 된다. 대통령에 대해서. 근데 오늘은 조기 퇴진이 불가피하다. 어쨌든 당내 다수의 의견은 이제 탄핵은 반대인 것 같은데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말하는 조기 퇴진은 불가피하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인지 좀 해설을 좀 해주신다면. 그러니까 이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한동훈 대표의 행보가 대단히 오락가락하거든요. 처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을 때는 오히려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보다도 빠르게 그 얘기를 했어요. 이 계엄 선포 자체는 문제가 많다. 맞아요. 위헌 위법이다. 예. 그리고 저희가 여당 중심으로 해서 이 혼란을 최대한 빨리 수습하겠다. 대단히 차분한 어조로 빠른 시간 안에 그걸 발표를 했거든요. 상당히 국민들에게 신뢰감을 줬죠. 그러다가 그 바로 다음 날에는 의총 직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또 탄핵을 반대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탄핵을 반대한다. 탄핵을 반대한다. 처음에 그러다가 또 다시 어제죠. 어제 갑자기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면서 그때
아주 쇼킹한 얘기를 발표하지 않습니까? 국정원 1차장이 자기에게 이런 얘기를 하더라. 어떤 얘기냐? 그 국방부 장관이 국정원 1차장에게 얘기를 한 내용이 이제 계엄령 군대가 이제 국회에 들어가서 한동훈 대표를 포함한 이재명 대표, 그다음에 국회의장, 그리고 기타 민주당 원내대표 기타 등등 10명 사람들을 체포를 해라. 그리고 이제 과천에 있는 쪽에 이제 감금을 시키겠다. 이런 얘기까지가 나온 거거든요. 처음에는 신뢰할 만한 정보를 얻었다. 그렇죠.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들이 계속 속속 흘러나왔던 맞아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이거는 안 되겠다. 이제 직무 배제를 해야겠다. 직무 집행 정지를 해야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대표가 하루 사이에 계속 롤러코스터처럼 입장이 계속 바뀌고 있는 점, 이런 것들이 좀 그 친한계 사람들로 하여금 뭔가 좀 믿음을 줄 수 없는 그 분위기를 좀 만든 게 아니냐, 이런 좀 생각이 들고, 한동훈 대표가 바로 이런 그 행동을 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배신자 프레임을 너무 의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배신자 프레임 하면 옛날에 2016년에 있었던 박근혜 대표 탄핵 당시에 그 유승민 전 의원이 대표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도. 예. 그러니까 유승민 전 의원, 지금 이제 전 의원이죠. 이제 유승민 전 의원이 박근혜 대표 대통령에게 그 각을 세우면서 싸우는 와중에 배신자 프레임이 씌워졌고, 맞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몇 년 새에 계속 뭐 대통령 선거 후보에는 나오긴 합니다만 그렇다는 뭐 결과는 내지 못하고 있는 지금까지 상황이고. 고생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뭐 잠룡 중에 한 사람으로는 매번 꼽히긴 합니다만 뭐 어떠한 결과물을 내놓지 못하고 있거든요, 정치사에서. 예. 그런 면에서 한동훈 대표는 이 배신자 프레임만큼은 좀 피하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인 입에서는 탄핵이라는 말이 전혀 나오지 않아요.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 아마 보시면 알겠지만, 한동훈 대표가 탄핵은 안 된다라는 워딩은 있지만 탄핵을 해야 된다는 워딩은 지금까지 없었거든요. 예. 대신에 직무집행정지라고 약간 애둘러서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맨날 잘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말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사실은 말했잖아요. 탄핵은 얘기 안 한 거는 또 팩트지만, 탄핵이 곧 직무집행 정지로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곧 같은 얘기거든요. 예. 근데 이게 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긴 한데, 한동훈 대표의 어떤 이런 그 확신한 의지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내 얘기를 해야 되는데, 당내 기반이 없다 보니까 좀 자신 있게 얘기하지 못하는 점이 친한계의 아까 그 18명의 그 계엄 해제를 투표하러 왔던 그 친한계들을 다 끌지 못하는 그런 좀 그 추진력이 없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이번 의총 결과도 친한계조차에서도 탄핵만큼은 안 된다. 그게 이제 결론이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앞서 계속 얘기하고 있었지만,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발표하면서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불안과 어떤 공포에 떨었습니까? 그러니까 반헌법적이고 불법적인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공당인 여당이 거기서 단죄를 내려야 되는데, 이걸 당리당략 차원에서 모든 걸 해결하거든요. 이거를 하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곧바로 내려오게 되면 그 다음 대통령은 누구겠냐? 바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아니겠냐? 그러면 네. 우리는 그래서 못한다라는 논리인데, 이게 과연 논리적인 그 흐름이 맞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결과가 국민의힘 내부나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그게 시체말로 먹힌다는 거죠. 그게 진짜 잘못되고 있다고 봅니다. 결국은 이제 이재명 좋은 일 시켜줄 필요 없다. 그렇죠. 네, 그런 논리들이 지금 대체로 친윤계 쪽에서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예. 뭐 이따가 뭐 비명계 얘기는 뭐 이따가 시간 되면 바로 그 얘기는 잠깐 예.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저희가 좀 생각을 해보자면, 예. 한동훈 대표 일단 탄핵 반대해서 직무집행 정지해서 지금은 조기 퇴진 불가피.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 내부 다수의 의견, 지금 정리되는 분위기는 또 대통령이 지금 당장의 퇴진은 불가능하다, 이런 방점을 찍고 있는 당 다수의 의견과 그리고 국민의 눈높이, 예. 그 두 가지 사이에서 뜨거운 감자를 다루고 있고, 그 두 가지를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 아주 어려운 상황인 것 같긴 한데,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분주하게 움직이는 것 같고 어휘 선택에 되게 신중한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맞습니다. 네. 안 그래도 오늘 아침에 대통령 담화 이후에 한동훈 대표가 이런 백브리핑 자리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임기를 포함한 정국 안정 방안에 대해서 당에게 일임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이고 대통령의 조기 퇴진은 불가피하다. 라면서도 국민에게 최선인 방식을 논의하고 고민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탄핵 말고 어떻게 그 최선의 방식을 찾을지에 대해서
본인이 고민하고 있다라는 의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 아마도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한동훈 대표가 이제 키를 잡게 되는 겁니다. 아까 전에 보셨을 때도 그 윤 대통령이 얘기한 담화 안에서도 당과 정부에게 일임한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 현재로서 당 대표는 한동훈 대표고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그동안 탄핵 찬성의 입장에서 반대 입장으로 전환하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자기가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추후 정국에 있어서는 좀 목소리를 내겠다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되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좀 더 키를 잡고 근데 조기 퇴진 불가피 이 얘기는 혹시 임기 단축 개헌을 얘기하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최초의 친한계에서는 임기 단축 개헌을 받아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당내에 있는 젊은 의원들 5명의 소장파 의원들이 임기 단축 개헌을 받아줘야지 우리가 이번에 반대표를 낼 수 있다라고 얘기도 했었거든요. 명분이 생긴다. 예, 명분이 생기는 거죠, 충분히. 아하. 그 고민을 하고 있고 그 해법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한동훈 대표가 지금은 당장 지금 한동훈 대표에게 키가 온 거잖아요. 당 대표는 나다. 당에게 일임했다. 그래서 지금 한덕수 총리도 만나고 있고 여기서 이 뜨거운 감자를 잘못 다루게 되면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도 치명상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리더십 자체를 예. 상실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제 생각에는 벌써 리더십을 상실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이 먹히지 않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게 이번에 그 계엄 해제 의결을 할 때 투표라고 하나요?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네. 그 계엄 해제 표결을 할 때 예. 그때 한동훈 대표가 의원들에게 그 당사가 아닌 본회의로 본관으로 빨리 와라. 본회의장으로 빨리 와라.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송합니다. 그 추경호 원내대표가 당사로 오라고 하니까 모든 의원들이 그쪽으로 왔다. 뭐 이런 식으로 하다가 결국에는 18명 친한계 의원들만 그 투표를 참석을 했거든요. 대체로 표결에. 그랬죠. 예.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지금 한동훈 대표의 말이 시체말로 먹히지 않는 거고 그리고 지금 의총 결과가 의총이 계속 길어졌고 거기서 계속 거듭하면 할수록 한동훈 대표의 힘이 떨어진다는 게 점점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믿었던 한동훈 대표의 최측근들조차도 예. 인터뷰에서 지금 기사에 나오는 걸 보면 탄핵만큼은 안 된다라는 거에 탄핵에 반대하겠다는 걸 지금 표명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한동훈 대표보다 더 세게 나서줄 의원들이 좀 필요한 건데 그렇죠. 지금 이 상황은 한동훈 대표 발언이 가장 앞서 있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대표가 나는 탄핵을 하겠다라는 걸 애둘러 얘기는 하긴 했지만 거기에 따라주는 의원들이 없기 때문에 예. 저는 이번에 만약에 부결이 되면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은 훅 떨어지게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뭐 대표 교체 이런 것도 당내 차원에서는 좀 얘기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